강이 건너면 할아버지 죽어요. 70대 재벌 회장의 벤츠를 맞고 3,000배를 올리던 8살 꼬마 스님. 회장이 아이를 밀쳐내려던 찰나 낡은 염주 하나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잠깐, 저 염주 내 어머니 관에 넣어드렸던 건데 네가 그걸 왜 가지고 있어? 그리고 단 10초 뒤 오 회장은 믿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이 늘 무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겨울, 강원도 산골짜기에 매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검은 점 하나가 달려왔어요. 벤츠 마이바흐, 번호판은 태산1, 재계 서열 1위, 태산건설 오진수 회장의 의전 차량이었습니다. 차체가 햇살을 받아 번쩍였어요. 7억짜리 최고급 세단. 황제의 마차 같았죠. 속도계 바늘이 140을 넘어갔습니다. 부르르르르. 엔진이 굉음을 토해냈어요. 아스팔트 위로 검은 그림자가 화살처럼 내달렸죠. 운전석에는 김 기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회장님, 조금만 속도를 줄이시죠. 커브 길이 많습니다. 뒷좌석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더 밟아. 오진수 회장이었습니다. 75살. 백발이 빗어 넘겨진 머리. 검은 캐시미어 코트 차림. 얼굴은 매처럼 날카로웠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매가 서늘했죠. 재계를 호령하는 절대 권력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손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허리가 굽은 늙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때 묻은 고무신, 해진 저고리, 주름진 얼굴에 힘없이 웃고 있었죠. 오 회장의 어머니였어요. 평생 남의 집 빨래를 해서 아들 학비를 댔습니다. 겨울에도 얼음장 같은 강물에 손을 담갔죠. 손가락은 퉁퉁 붓고 손톱은 갈라졌어요. 그렇게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오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어머니,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살아 계실 땐 한 번도 이렇게 잘 됐다는 말 못 들려드렸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 멀리 강이 보였습니다. 그 위로 거대한 다리가 놓여 있었죠. 태산대교. 오 회장이 사비 1,000억을 들여 지은 다리였어요. 어머니가 평생 빨래하며 건너던 그 강. 맨발로 허리까지 물에 잠기며 건너던 그 강. 그 위에 아들이 자기 이름을 건 다리를 놓은 거예요. 오늘이 어머니 기일입니다. 오 회장이 사진을 가슴에 품었어요. 정오에 맞춰 다리 한가운데서 제사상 올리고 절해야 합니다. 1분도 늦으면 안 돼요. 그의 눈에 집착이 서렸습니다. 평생 효도 한 번 못한 불효자. 죽은 어머니에게 성공을 보여드리고 싶은 늙은 아들.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했어요. 김 기사, 더 밟아. 예, 회장님. 속도계가 150을 찍었습니다. 회장님, 브레이크가 느낌이 좀. 그때 차 안의 라디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지지직, 지지직, 잡음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김 기사가 라디오를 만졌어요. 지지직, 지지지직,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잡음 속에서 희미하게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오 회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가지 마, 아들아. 거긴 가지 마.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순간이었습니다. 라디오가 뚝 끊겼어요. 고장인가 보네요. 김 기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오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신경 쓰지 마. 늦겠다.
차는 다시 속도를 높였습니다. 같은 시각, 산 중턱의 작은 암자. 새벽 예불이 끝난 직후였어요. 법당 한쪽 구석에서 8살 동자승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해탈, 둥글둥글한 얼굴에 삭발머리, 회색 승복이 몸에 비해 컸어요. 소매가 손등을 덮고 있었죠. 아이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검은 물이 출렁거렸어요. 차가운 강물. 그 안에서 여자가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늙은 여자, 허리가 굽은 여자, 피를 흘리는 여자. 살려줘. 내 아들 좀 살려줘. 여자가 손을 뻗었어요. 저 다리 건너면 안 돼. 죽어. 해탈이는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어요. 여자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으악! 해탈이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하!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눈앞에 아직도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피를 흘리며 손짓하는 여자. 막아야 한다. 내 아들 좀 살려다오. 해탈이는 벌떡 일어났어요. 신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급한 마음에 신발을 짝짝이로 신었어요. 왼쪽은 검은 고무신, 오른쪽은 파란 슬리퍼. 법당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해탈아, 어디가? 주지 스님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해탈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뛰었어요.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할머니가 울어요. 해탈이가 소리쳤어요. 다리가 아프대요. 아들이 죽는데요. 거친 산길이었습니다. 돌멩이가 굴러다니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어요. 해탈이는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어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어요. 다시 뛰었습니다. 막아야 해. 막아야 해. 산 아래로. 고속도로를 향해.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 멀리 검은 점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벤츠 마이바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차. 해탈이의 눈에 그 차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검은 그림자가 매달려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저승사자. 해탈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안 돼. 산길 끝이 보였습니다. 국도 진입로. 해탈이는 마지막 힘을 짜냈어요. 뛰어내렸습니다. 도로 한복판으로. 저 멀리서 벤츠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운명의 만남. 1분 전이었습니다. 국도 진입로. 해탈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도착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어요. 산길에서 굴러 넘어진 상처였죠. 하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서 검은 점이 커져오고 있었어요. 벤츠 마이바흐.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해탈이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차 뒤로 검은 그림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형체가 없는 어둠. 생명을 삼키려는 그림자. 저승사자였어요. 해탈이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막아야 해. 아이는 두 팔을 벌렸어요. 그리고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안 돼. 해탈이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멈춰요. 기익.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고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차가 아이 코앞에서 멈췄습니다. 5cm. 손바닥 하나 들어갈 틈이었죠. 차 안에서 오 회장이 앞으로 쏠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어머니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오 회장이 고함을 질렀어요. 김 기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웬 꼬마 스님이. 앞 유리 너머로 작은 아이가 보였어요. 회색 승복, 삭발머리, 피투성이 무릎.
8살짜리 동자승이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오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40분. 정오까지 20분. 어머니 제사 시간에 늦을 것 같았습니다. 비켜. 오 회장이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어요. 당장 비키라고 해. 하지만 해탈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깊고 서늘했어요. 8살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죠. 최 비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꼬마야, 죽고 싶어? 썩 비켜. 해탈이는 대답 대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쿵 찧었습니다. 절이었어요. 일배. 해탈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쿵. 이마가 바닥에 부딪혔어요. 입에. 쿵. 피가 섞인 땀이 아스팔트에 떨어졌습니다. 최 비서가 당황했어요. 뭐야, 이 꼬마가. 비서는 해탈이의 팔을 잡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몸이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천근만근 바위처럼, 땅에 뿌리가 박힌 것처럼. 최 비서가 힘을 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8살짜리 아이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지?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 이상합니다. 안 움직입니다. 오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천근만근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해탈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죠. 못 가요. 해탈이가 말했어요. 절대 못 가요. 뭐라고? 할머니가. 가지 말래요. 오 회장의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할머니? 누구?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였어요. 시계 바늘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1시 42분. 어머니 제사. 어머니가 기다리신다. 오 회장의 이성이 흔들렸어요. 이런 미친. 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어머니 제삿날에 재수 없게. 오 회장은 지팡이를 들고 차에서 내렸어요. 찬바람이 코트를 휘날렸습니다. 75 노인의 걸음이었지만 기세는 호랑이 같았죠. 이놈. 그가 해탈이 앞에 섰어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지팡이 끝이 해탈이의 어깨를 가리켰습니다. 감히 누구 앞길을 막아? 해탈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피범벅이 된 이마, 찢어진 승복, 떨리는 입술. 하지만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다리 건너면 죽어요. 해탈이가 말했어요. 검은 용 허리가 끊어져요. 사람들이 물에 빠져요. 오 회장의 눈이 부릅떴습니다. 뭐라고? 피냄새가 나요. 해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울어요. 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다리는 어머니를 위해 지은 다리. 천억을 들여 만든 효도의 상징. 그런데 이 거지 같은 꼬마가 악담을 퍼붓다니. 닥쳐. 오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어요. 쾅. 돌바닥이 울렸습니다. 내 어머니께 바치는 다리야. 감히 그 앞에서 흉담을. 오 회장의 목소리가 사방에 메아리 쳤어요. 김 기사, 최 비서, 뭐하고 있어? 그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질질 끌어서라도 치워. 김 기사와 최 비서가 합세했어요. 두 사람이 해탈이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자, 비키자. 꼬마야. 김 기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해탈이는 손톱이 빠지도록 아스팔트를 긁으며 버텼습니다. 안 돼요. 해탈이가 울부짖었어요. 가면 다 죽어요. 할아버지 살아야 해요. 손톱 밑에서 피가 났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바닥을 긁어댔죠. 김 기사가 멈칫했어요. 김 기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건 말려야 하는데. 이 아이.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오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아버지, 조카 오 전무의 목소리였습니다. 제사상 다 차렸습니다. 12시 정각에 커팅하고 절 올리셔야죠. 오 회장의 마음이 더 급해졌어요. 어머니가 기다리신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오 회장은 직접 해탈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거지 같은 게 늙은 손이 아이의 승복을 움켜쥐었어요. 해탈이의 목에 걸린 염주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밀쳤습니다. 해탈이의 작은 몸이 도로 옆 풀숲으로 굴러떨어졌어요. 퍽! 승복이 찢어졌습니다. 얼굴에 흙이 묻었어요. 팔꿈치에서 피가 흘렀죠. 오 회장은 씩씩거리며 차로 향했습니다. 출발해. 늦었다. 하지만 풀숲에 처박힌 해탈이가 일어났어요. 오뚜기처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아이는 기어서 다시 도로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차 바퀴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저를 밟고 가세요. 해탈이가 말했습니다. 죽어도 못 비켜요. 김 기사의 손이 멈췄어요. 회장님, 애를 깔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오 회장이 이를 갈았습니다. 돌아가, 옆으로 피해가라고. 하지만 좁은 2차선 국도였어요. 산과 절벽 사이. 차를 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해탈이는 차를 향해 다시 절을 시작했어요. 쿵, 1배, 쿵, 2배, 쿵, 3배. 이마의 피가 아스팔트에 붉은 점을 찍었습니다. 오 회장의 눈이 흔들렸어요. 창문을 내렸습니다. 지갑을 꺼냈어요. 수표 뭉치와 5만 원권 다발을 집어던졌습니다. 돈 줄 테니 꺼져. 돈다발이 바람에 날렸어요. 해탈이의 피 묻은 얼굴 위로, 찢어진 승복 위로 돈이 흩뿌려졌습니다. 맛있는 거 사 먹고 비키란 말이야. 해탈이가 저를 멈췄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돈을 바라봤어요. 5만 원권, 수표, 바람에 나뒹구는 지폐들. 오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됐다. 돈 주면 가겠지. 다들 그렇게 물러났다. 돈 앞에서는 찰나의 정적이었어요. 그러나 해탈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돈을 옆으로 밀어버렸어요. 돈 필요 없어요. 해탈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목숨이 중요해요. 그리고 다시 절을 시작했습니다. 쿵, 쿵. 이마의 피가 아스팔트에 붉게 번졌어요. 그때 지나가던 트럭이 멈췄습니다. 트럭 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구경했어요. 저게 뭐야? 행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절하는 꼬마 스님, 피범벅이 된 얼굴, 흩어진 돈다발, 그리고 그 앞에 선 7억짜리 벤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차 누구 거야? 태상건설 아닌가? 저 애 왜 저래? 불쌍해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심. 그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 회장은 창문을 닫았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48분. 12분 남았습니다. 정오까지 정확히 12분. 그 12분이 한 사람의 생을 가를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사.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섰어요. 제기랄. 늙은 아들의 효심과 어린 스님의 목숨을 건 만류. 운명의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 50분. 오 회장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그는 어머니 사진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어머니. 오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불효자가 곧 갑니다. 하지만 차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해탈이가 여전히 차 앞에 엎드려 있었거든요. 쿵, 쿵, 쿵. 절은 100배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는 이미 퉁퉁 부어올라 있었어요. 피가 눈꺼풀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해탈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1배, 102배, 103배. 가느다란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오 회장이 다시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지팡이 대신 골프백에서 드라이버를 꺼냈어요. 번쩍이는 티타늄 헤드, 800만 원짜리 명품 골프채였습니다. 이놈아, 오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골프채가 해탈이의 머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골프채가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내려오지 않았어요. 오 회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비키면 진짜 패버린다. 내가 누군 줄 알아? 해탈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피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해탈이가 말했어요. 빨래하시던 할머니 아들이잖아요. 오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강물에서 손 시려워하시던 할머니요. 해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금도 손이 시리대요. 아들 걱정에 잠을 못 주무신대요. 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빨래하시던 어머니. 이 아이가 어떻게 그걸 알지? 헛소리 마. 오 회장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 알아요. 해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승에서 못 지킨 아들이니까. 오 회장의 손에서 골프채가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뭐지? 이 아이는 뭐지? 어떻게 어머니를 아는 거지? 회장님, 최 비서가 달려왔어요. 경찰 온답니다. 10분이면 도착한대요. 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탈이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아니, 노려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공포,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 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대체 뭐냐? 어떻게 내 어머니를? 해탈이가 일어섰습니다. 작은 몸이 비틀거렸어요. 무릎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죠. 하지만 아이는 오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늙은 손을 덥석 잡았어요. 할아버지, 해탈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줬어요. 꿈에서요. 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꿈? 네. 오늘 새벽에요. 해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강물에서 허우적거리고 계셨어요. 피를 흘리면서요. 오 회장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해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들 좀 살려다오. 저 다리 건너면 죽는다고. 오 회장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휘청.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최 비서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해탈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오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거짓말이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 아니에요. 해탈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에 흉터 있었어요. 왼쪽 손등에요. 낫에 베인 자국이요. 오 회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흉터, 어머니의 왼쪽 손등에 있던 흉터, 풀을 베다가 낫에 베어서 생긴 흉터, 아무도 모르는 흉터였어요. 가족 외에는 어떻게? 오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 해탈이가 오 회장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아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그 흉터로 평생 아들 밥 해줬다고, 그 손으로 아들 빨래 해줬다고, 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75년 인생에서 제게 이리자리에 오르기까지 이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 오 회장이 오열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오신 거예요? 해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지금도 여기 계세요. 아이가 오 회장의 어깨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뒤에 서 계세요. 오 회장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찬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어요. 따뜻한 기운, 익숙한 온기,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 느꼈던 그 온기. 어머니, 오 회장이 허공에 손을 뻗었어요. 어머니, 거기 계신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 회장의 뺨을 스치는 바람. 마치 누군가 손으로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 오 회장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털썩 7억짜리 벤츠 앞에서 명품 코트를 입은 재벌 회장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오 회장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최 비서와 김 기사가 얼어붙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철의 제왕이라 불리던 오 회장이, 강철 같던 그 사람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때 해탈이가 오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오 회장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해탈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더 슬퍼하세요. 오 회장이 해탈이를 바라봤어요. 피범벅이 된 아이, 찢어진 승복, 부어오른 이마,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아이.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오 회장이 말했어요. 밀쳐서 미안하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돈 던져서 미안하다. 해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뭐?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해탈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착한 아이라고,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라고. 오 회장의 울음이 더 커졌습니다. 착한 아이. 어릴 적 어머니가 부르던 마지막 호칭. 어린 시절 어머니가 늘 그렇게 불러줬어요. 우리 진수는 착한 아이.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아이. 언제부터 잊고 살았을까?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자기가 최고인 줄 알며 착한 아이였던 자기를 잊고 살았습니다. 어머니, 오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따뜻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다 알고 있다고. 그때 최 비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오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다리요? 태산대교요. 최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균열이 발견됐대요. 지금 긴급 점검 중이래요. 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상판에 금이 갔대요. 통행 차단됐답니다. 해탈이가 오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요, 할아버지.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막으라고 한 거예요. 오 회장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균열, 금, 붕괴 직전. 만약 그대로 갔다면 그는 지금 저 다리 위에 있었을 겁니다. 죽음의 다리 위에. 김 기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오 회장이 해탈이를 바라봤어요.
피투성이 아이. 자기를 살리려고 목숨 걸었던 아이. 그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에요, 할아버지. 해탈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말 들어서 다행이에요. 오 회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어요. 감사의 눈물, 회한의 눈물, 새로 태어나는 눈물. 고맙다. 오 회장이 해탈이를 끌어안았어요. 고맙다, 아가. 피 묻은 승복이 명품 코트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오 회장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저 이 작은 생명을, 자기를 살린 이 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이 해탈이를 안은 채 일어섰습니다. 늙은 팔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김 기사, 오 회장이 말했어요. 차 돌려. 병원 가야 해. 예. 제사는요? 제사고 뭐고 이 아이 먼저야. 오 회장의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김 기사가 화들짝 놀랐어요. 30년 넘게 모셔왔지만 이런 오 회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기사가 서둘러 차를 돌렸어요. 그때 최 비서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비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오 회장이 눈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또 무슨 일이야? 최 비서가 휴대폰을 내렸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말해. 다리가, 태산대교가... 비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무너졌답니다. 오 회장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방금 전에요. 상판이 통째로 내려앉았대요. 최 비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개통식 하던 사람들이 다리 위에 있었대요. 오 회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개통식? 오늘 정오 개통식?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어요. 만약 해탈이가 막지 않았다면 지금 자기는 저 무너진 다리 밑에 있었을 겁니다. 차가운 강물 속에 주검이 되어 세상에. 오 회장의 다리가 풀렸어요. 김 기사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해탈이가 오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살린 거예요. 오 회장이 해탈이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네. 할머니가 저한테 가라고 했어요. 해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오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죽어서도 아들을 지키는 어머니, 평생 고생만 시킨 불효자를 그래도 살리려고 한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오 회장이 오열했어요. 하늘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털썩? 무릎이 아스팔트에 부딪혔어요. 쿵.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재벌 회장이 길바닥에서 절을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저거 태산건설 오 회장 아니야? 왜 저러고 있어? 무슨 일이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어요. 최 비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봅니다. 하지만 오 회장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절을 했습니다. 쿵, 쿵, 쿵.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아스팔트를 적셨어요. 살아계실 때 효도 한 번 못했습니다. 쿵. 맨날 돈 타령, 사업 타령만 했습니다. 쿵. 어머니 손 한 번 잡아드린 적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울음에 젖었어요. 그런 불효자를 그래도 살려주셨습니다. 해탈이가 오 회장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작은 손으로 오 회장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해탈이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들으셨어요. 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네. 할머니가 웃고 계세요. 해탈이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 아들 착하다고. 그래서 살렸다고. 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 어머니 품 같은 빛. 오 회장은 그 빛을 향해 두 손을 모았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줄지어 다리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최 비서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뉴스 속보 떴습니다. 비서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긴급 속보, 태산대교 붕괴, 사상자 다수 발생. 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면에는 처참한 현장이 비치고 있었어요. 반으로 꺾인 다리, 강물에 빠진 차들,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세상에, 오 회장이 입을 막았어요. 저기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만약 해탈이가 막지 않았다면, 자기도 저 강물 속에 있었을 거예요. 차갑게 식어가는 주검이 되어. 회장님, 최 비서가 소리쳤어요. 오 전무님이 현장에 계셨대요. 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상철이가 제사 준비하다가 다리 위에서.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구조 중이래요. 아직 연락이. 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카 상철, 태산건설 전무, 이번 다리 공사 책임자. 그 아이가 다리 위에 있었다고. 차 빨리. 오 회장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현장으로 가야 해. 예. 하지만 이 아이 병원. 같이 가. 오 회장이 해탈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이 아이도 데리고 가. 현장에서 치료받으면 돼. 차가 출발했습니다. 오 회장은 해탈이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어요. 아이의 이마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오 회장이 자기 손수건으로 닦아줬어요. 명품 손수건, 100만 원짜리 실크 손수건. 피로 얼룩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프지? 오 회장이 물었어요. 조금요. 해탈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할아버지 살았으니까요. 오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아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다친 아이. 그런데 자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오 회장이 말했어요. 아까 밀쳐서.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해탈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급했던 거잖아요. 할머니 만나러 가려고. 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 어머니 만나러 가려고 그랬어. 알아요. 할머니도 알아요. 해탈이가 오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대요. 아들이 절하러 오는 거. 오 회장이 해탈이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왜 막았어? 어머니가. 다리가 무너질 거 아셨으니까요. 해탈이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죽으면 안 되니까요. 어머니가. 그걸 알고 계셨어? 네. 저승에서는 다 보인대요. 해탈이의 눈이 깊었어요. 이승에서 못 보는 것도 다 보인대요. 오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야. 다리가 무너질 거라는 것을. 그래서 이 아이를 보낸 거야. 자기를 살리려고. 어머니. 오 회장이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죽어서도 저를 지켜주셨네요. 차가 현장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연기가 보였어요.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해탈이가 갑자기 몸을 움츠렸어요. 할아버지.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래? 저기 사람들이. 해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물속에서 울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아이.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아이. 지금도 그걸 보고 있었어요. 강물에 빠진 사람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사람들. 빨리 가. 오 회장이 김 기사에게 말했어요. 더 빨리. 차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재앙의 현장을 향해. 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비규환이었어요. 무너진 다리가 강물 위로 꺾여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물속에 처박혀 있었죠.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사방에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살려줘, 살려줘. 강물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구조대원들이 뛰어들었습니다. 헬기가 하늘을 맴돌았죠. 오 회장이 차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세상에,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1,000억을 들여 지은 다리, 어머니께 바치려던 다리, 그게 반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누군가 달려왔어요. 현장 관계자였습니다. 오 전무님이, 상철이 어딨어? 상철이. 오 회장이 소리쳤어요. 저기요. 관계자가 강물을 가리켰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누군가를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축 늘어진 몸, 피범벅이 된 얼굴, 오 전무였습니다. 상철아. 오 회장이 달려갔어요.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휘청, 쓰러질 뻔했어요. 김 기사가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조심하세요. 구조대원들이 오 전무를 들것에 실었어요. 오 회장이 달려갔습니다. 상철아, 정신 차려. 오 전무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어요. 큰 아버지. 그래, 나야. 정신 차려. 죄송합니다. 오 전무의 입에서 피가 흘렀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뭘 잘못했어? 다리요. 오 전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철근을 빼돌렸습니다. 오 회장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공사비 빼돌리려고. 오 전무가 울먹였어요. 철근 수량을 줄였습니다. 오 회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철근, 다리의 뼈대, 그걸 빼돌렸다고? 이 미친놈이. 오 회장이 오 전무의 멱살을 잡았어요. 내가 그래서 다리가 무너진 거야? 죄송합니다. 큰아버지,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오 회장의 눈에서 불이 났습니다. 내 어머니 이름 걸고 지은 다리야. 그걸 내가. 구조대원들이 말렸어요. 회장님, 진정하세요. 환자입니다. 오 회장이 오 전무를 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해탈이가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오 전무를 바라봤어요. 아저씨, 해탈이가 말했습니다. 오 전무가 해탈이를 봤어요. 뭐야, 이 꼬마는. 아저씨 뱃속에 검은 뱀이 있어요. 해탈이의 눈이 깊었습니다.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아주 크고 시커먼 뱀이요. 오 전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 소리야? 그 뱀이 아저씨한테 속삭였죠? 해탈이가 고개를 기울였어요. 돈 좀 빼돌려도 괜찮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오 전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뱀이 거짓말한 거예요. 해탈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오 전무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줘. 그가 해탈이에게 손을 뻗었어요.
제발, 살려줘. 귀신 보내지 마. 해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귀신 못 보내요. 아이가 말했어요. 귀신은 아저씨가 만든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요. 오전무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으악!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싫어. 보기 싫어. 저리 가. 구조대원들이 황급히 진정시켰어요. 환자분, 진정하세요. 귀신이야. 귀신이 온다고. 오 전무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오 회장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조카의 광기 어린 눈, 공포에 질린 비명. 그게 바로 죄의 대가였습니다. 데려가. 오 회장이 냉랭하게 말했어요.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 그리고 경찰 불러. 예, 경찰이요? 최 비서가 물었습니다. 그래, 경찰. 오 회장의 눈이 차가웠어요. 내 조카가 사람을 죽였어. 법대로 해야지. 하지만 회장님, 가문의 명예가. 명예? 오 회장이 비서를 노려봤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명예가 중요해? 비서가 입을 다물었어요. 내 어머니는 평생 남의 집 빨래를 했어. 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분이 가르쳐 준 게 뭔지 알아? 정직하게 살라는 거야. 오 회장이 해탈이에게 다가갔어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오 회장이 말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나도 저기 있었어. 해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할머니 심부름한 거예요. 그래도 고마워. 오 회장이 해탈이를 안았어요. 내 덕분에 살았어. 내 덕분에 진실도 알았고. 해탈이가 오 회장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져야지. 오 회장이 대답했어요. 내 이름 걸고 지은 다리야. 내가 책임져야지. 그때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까, 까마귀였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시커먼 까마귀 떼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야, 저게. 까마귀가 왜 저렇게 많아? 까마귀들이 무너진 다리 위를 맴돌았습니다.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마치 무언가를 애도하는 것 같았어요. 해탈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새들이요. 아이가 말했어요. 죽은 사람들 영혼을 데려가고 있어요. 오 회장이 하늘을 봤습니다. 시커먼 까마귀 떼. 그 위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건한 느낌이었어요. 저 사람들. 오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내 다리 때문에 죽은 사람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아니에요. 해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가 죽인 게 아니에요. 욕심이 죽인 거예요. 욕심? 네. 아저씨의 욕심이요. 해탈이가 오 전무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못 본 할아버지 잘못도 있어요. 오 회장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맞았어요. 조카를 너무 믿었습니다. 감시를 소홀히 했어요. 결국 그게 이 참사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오 회장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속죄가 되지? 해탈이가 오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아이가 말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면 하늘이 알아본다고.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요. 해탈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음은 이미 하늘이 알고 있어요. 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까마귀 떼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 뒤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파란 하늘, 어머니 품 같은 하늘. 오 회장은 두 손을 모았어요. 어머니, 그가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들,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다고. 걱정 말라고. 해탈이가 오 회장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응? 이제 시작이에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진짜 효도는 지금부터예요. 오 회장이 해탈이를 바라봤어요. 피범벅이 된 얼굴, 찢어진 승복.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부처님 같은 눈빛. 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속죄의 여정, 진정한 효도의 여정. 현장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마이크가 사방에서 들이밀어졌죠. 오 회장님, 다리 붕괴 원인이 뭡니까? 부실 공사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책임지실 겁니까? 오 회장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최 비서가 막으려 했어요. 회장님, 지금은 피하시는 게. 비켜. 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 기자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어요. 재계 1위. 철의 제왕. 그가 입을 열려하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주름진 얼굴, 눈가에 맺힌 눈물. 75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순간이었어요.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오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깊이, 아주 깊이. 허리가 90도로 꺾였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오 회장이 고개를 숙이다니. 저런 모습 처음 봐. 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다리는 제가 지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제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지은 다리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 다리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제 조카가 공사비를 횡령했습니다. 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철근을 빼돌려서 부실 공사를 했습니다. 충격이 퍼져나갔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 안 됩니다. 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 조카를 너무 믿었습니다. 그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오 회장님, 그럼 회장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속 수사 받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피해자 보상은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오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오늘부로 태산건설 회장직을 사임하겠습니다. 충격이 현장을 휩쓸었어요. 뭐라고요? 사임이요? 재계 1위가 물러난다고?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오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제 전 재산을 피해자 보상에 쓰겠습니다. 전 재산이요? 얼마나 되는데요? 4조 원이 넘는다던데.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오 회장이 옆을 바라봤습니다. 해탈이가 거기 서 있었어요. 피범벅이 된 얼굴, 찢어진 승복.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살렸습니다. 오 회장이 해탈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저는 오늘 다리 위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했어요. 개통식에 참석하려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제 차를 막았습니다. 막았다고요? 어떻게요? 도로 한복판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오 회장이 말했어요. 3,000배를 하겠다고. 까지 말라고.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세상에. 꼬마 스님이요? 그래서 안 가신 거예요? 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아이 때문에 20분이 늦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20분 때문에 저는 살았습니다. 현장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도 카메라맨들도 구조대원들도 구경꾼들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 회장이 말했어요. 다리가 무너질 거라는 걸, 제가 죽을 거라는 걸. 그가 해탈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해탈이가 오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알려줬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할머니요? 누구 할머니요? 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충격이 퍼져나갔어요.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 꿈에 나타나셨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요? 꿈에 나타났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의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 회장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제 어머니입니다. 그가 사진을 들어 보였어요. 허리 굽은 늙은 여인, 때 묻은 고무신, 해진 저고리, 평생 남의 집 빨래를 하셨습니다. 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겨울에도 얼음장 같은 강물에 손을 담그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게 저를 키우셨습니다. 해탈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할머니가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왼쪽 손등에 흉터가 있었어요. 오 회장이 움찔했어요. 낫에 베인 흉터요. 풀 베다가 다치셨대요. 기자들이 오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맞습니까? 회장님? 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맞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모르는 흉터였습니다. 가족 외에는 이 아이가 어떻게 알았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 회장이 해탈이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해탈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머니가 여기 계세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지금도요? 기자가 물었어요. 네. 할아버지 옆에 서 계세요. 해탈이가 오 회장의 옆을 가리켰어요. 웃고 계세요. 아들이 잘했다고. 오 회장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털썩? 기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그가 허공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쿵. 이마가 바닥에 닿았어요.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기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게 일이. 철의 제왕. 그가 기자들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어요. 허공을 향해. 돌아가신 어머니를 향해. 카메라가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세상에. 저런 오 회장은 처음 봐. 눈물이 나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어요. 구조대원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기자들 중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해탈이가 오 회장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오 회장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 응. 할머니가 그러세요. 해탈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됐다고. 마음 편히 가도 되겠다고. 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어머니. 어머니. 그가 오열했습니다. 하늘에서 햇살이 비쳤어요.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빛. 마치 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오 회장은 그 빛을 향해 두 손을 모았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다리만이 아니었어요. 오만과 욕심으로 가득했던 늙은 아들의 마음. 그것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심과 회개가 피어나고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오 회장이 해탈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병원 가자. 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 상처부터 치료해야 해. 해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더 힘드실 텐데. 아니야. 내가 먼저야. 오 회장이 해탈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때 최 비서가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또 뭐야? 오 전무가 도망쳤습니다. 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구급차에서 뛰어내렸대요. 최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이 쫓고 있는데 놓쳤답니다. 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철이 그 녀석이 도망쳤다고.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 예, 회장님. 최 비서가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때 해탈이가 오 회장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 저 아저씨, 위험해요. 해탈이의 눈이 깊었어요. 뱀이 더 커졌어요. 사람을 해칠 것 같아요. 오 회장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상철이, 궁지에 몰린 상철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놈이었어요. 경호팀 불러. 오 회장이 최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경호해. 절대 눈 떼지 마. 예, 알겠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걸었어요. 오 회장이 해탈이를 바라봤습니다. 무서우면 말해. 내가 지켜줄게. 해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무서워요. 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주실 거예요. 오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죽어서도 아들을 지키는 어머니, 이 아이를 보내서 자기를 살린 어머니. 그래, 어머니가 지켜주시겠지.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 오 회장은 해탈이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죠. 오 전무를 찾는 중이었어요. 할아버지, 해탈이가 말했습니다. 왜? 저 아저씨, 왜 저래요? 상철이 말이야? 네. 왜 나쁜 짓을 해요? 오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욕심 때문이야. 욕심이요? 돈을 너무 좋아하거든. 오 회장의 목소리가 씁쓸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어. 돈만 주고 마음은 안 줬거든. 해탈이가 오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도 욕심 있어요? 네. 오 회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었지. 많이 있었어. 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돈도 욕심냈고, 권력도 욕심냈고,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뭔데요? 사람이지. 오 회장이 해탈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도,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돈 벌겠다고 어머니 곁에 있어드리지도 못했어. 할머니가 섭섭하셨겠네요. 그랬겠지. 오 회장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래서 다리를 지은 거야. 속죄하려고. 해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다리가 무너졌네요. 그래. 할머니가 일부러 무너뜨린 걸까요? 오 회장이 움찔했습니다. 뭐? 할아버지 살리려고요. 해탈이의 눈이 맑았어요. 다리보다 할아버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어머니가 다리를 무너뜨렸다고? 자기를 살리려고? 어머니. 오 회장이 눈을 감았어요. 역시 어머니는 어머니시구나. 그때 김 기사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저기 보세요.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 멀리 다리잔해 위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몸, 피범벅이 된 얼굴, 오 전무였어요. 상철이, 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차 세워, 빨리. 차가 급정거했어요. 오 회장이 뛰어내렸습니다.
상철아, 거기서 내려와. 오 전무가 고개를 돌렸어요. 미친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그가 소리쳤어요. 다 큰아버지 때문이야. 오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 전무가 다리 난간에 올라서고 있었어요. 아래는 시커먼 강물, 차가운 겨울 강물. 상철아, 내려와. 싫어. 난 이제 끝이야. 오 전무가 울부짖었어요. 감옥 가느니 차라리 죽을래. 미친놈아. 그게 무슨 소리야. 오 회장이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탈이가 먼저 뛰어나갔어요. 안 돼. 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해탈아, 위험해.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무너진 다리를 향해, 오 전무를 향해 작은 다리로 달려갔습니다. 해탈이가 무너진 다리를 향해 달렸습니다. 작은 다리가 잔해 위를 뛰어넘었어요. 콘크리트 조각, 뒤틀린 철근, 날카로운 파편들.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해탈이가 소리쳤어요. 뛰어내리면 안 돼요. 오 전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난간 위에 서 있었어요. 아래로 시커먼 강물이 출렁거렸죠. 꺼져. 이 요상한 꼬마야. 오 전무가 소리쳤어요. 너 때문에 다 망했어. 해탈이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무너진 다리 위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아저씨, 해탈이가 말했습니다. 죽으면 안 돼요. 왜 안 돼? 오 전무가 울부짖었어요. 난 이제 끝이야. 감옥 가서 썩을 바에 차라리 죽으면 더 힘들어요. 해탈이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저승에서 더 고통받아요. 오 전무의 눈이 흔들렸어요. 뭐라고? 해탈이가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아저씨가 죽인 사람들이요. 아이가 말했어요. 저승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 전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해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도 보여요. 강물 속에서 아저씨 보고 있어요. 오 전무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시커먼 강물, 출렁거리는 물결, 그 속에서 뭔가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얼굴들, 수많은 얼굴들, 자기를 노려보는 얼굴들. 으악! 오 전무가 비명을 질렀어요. 싫어. 보기 싫어.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난간에서 발이 미끄러졌어요. 안 돼. 해탈이가 뛰어들었습니다. 작은 손이 오 전무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하지만 어른의 몸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둘 다 난간 밖으로 기울어졌어요. 해탈아. 오 회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김 기사가 번개처럼 달려왔어요. 오 전무의 팔을 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끌어당겼죠. 김 기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최 비서도 달려왔습니다. 해탈이를 낚아챘어요. 잡았다. 네 사람이 난간 안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쿵. 오 회장이 달려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해탈아.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해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아이가 미소 지었어요. 아저씨도 살았어요. 오 회장이 오 전무를 바라봤습니다. 조카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으흐흑. 무서워.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 부들부들 떨리는 몸. 더 이상 도망칠 힘도 없어 보였어요. 오 회장이 오 전무 앞에 섰습니다. 상철아. 큰아버지. 오 전무가 올려다봤어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달라고?
오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내가 죽인 사람들도 그렇게 빌었을 거다. 오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알아. 내가 잘못한 거. 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네. 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오 회장이 강물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죽인 사람들 말이야. 오 전무가 강물을 바라봤어요. 아까 본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분노에 찬 눈, 원망에 찬 눈, 자기를 노려보던 수많은 눈들. 으아. 오 전무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탈이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아이가 말했어요. 방법이 있어요. 오 전무가 해탈이를 바라봤습니다. 뭐? 뭔데? 진심으로 뉘우치면 돼요. 해탈이가 말했어요. 그리고 속죄하면 돼요. 속죄? 네. 남은 인생 동안요. 오 전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어? 몰라요. 해탈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안 하면 절대 못 받아요. 오 전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게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속죄할게요. 평생. 오 회장이 조카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보였어요. 욕심에 눈먼 조카가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는 한 인간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오 전무가 순순히 손을 내밀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큰아버지, 오 전무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서 반성해라. 제대로. 예. 오 전무가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오 회장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조카, 피부치. 하지만 죄는 죄였어요. 잘한 거예요, 할아버지. 해탈이가 오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 어머니라면 그러셨겠지.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오 전무를 태우고 오 회장은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조카, 손수 키운 조카,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해탈이가 오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울어도 돼요. 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었어요. 내가 잘못 키웠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돈만 주고 마음은 안 줬어. 해탈이가 오 회장을 끌어안았어요. 작은 팔이 늙은 허리를 감쌌습니다.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아이가 말했어요. 아저씨가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선택해요. 해탈이가 오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좋은 길, 나쁜 길,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8살 아이한테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기자들, 구조대원들, 구경하던 시민들, 모두가 오 회장과 해탈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수십 개의 눈이 자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재벌 회장이 길바닥에서 아이한테 안겨 울고 있으니. 하지만 일어나지 마세요. 해탈이가 말했어요. 뭐? 사람들한테 보여주세요. 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을요. 오 회장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트럭 기사, 행인들, 동네 주민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흙바닥에, 사람들 앞에서. 저는, 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죄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이름으로 지은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눈물이 흙바닥에 떨어졌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 사람이 오 회장 맞아? 재벌이 무릎을 꿇다니. 진심인 것 같아. 오 회장이 바닥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쿵. 절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쿵. 정말 죄송합니다. 재벌 회장이 길바닥에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흙이 이마에 묻었어요. 명품 코트가 더러워졌죠. 하지만 오 회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트럭 기사였습니다.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 사람, 진심이네. 옆에 있던 아주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쌍해라. 저 나이에. 하나 둘. 사람들이 모자를 벗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기적 같은 생존, 아이의 희생, 늙은 회장의 참회, 모두가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해탈이가 오 회장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작은 손으로 오 회장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할아버지, 응, 이제 일어나세요. 해탈이가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가 기다리세요. 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네. 할아버지한테 줄 게 있대요. 해탈이가 품속을 뒤졌어요. 작은 손이 승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염주였습니다. 반질반질하게 다른 염주.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죠. 이게 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전해주래요. 해탈이가 염주를 내밀었어요. 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염주알 하나를 자세히 봤어요. 거기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작게, 정성스럽게, 내 아들 오진수. 오 회장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이건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니가 깎으신 염주.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했을 때, 모든 걸 잃고 방황하던 때, 어머니가 100일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마다 절에 가셨습니다. 손수 염주알을 깎으셨죠. 100개의 염주알, 100번의 기도, 아들이 다시 일어나길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어떻게, 오 회장이 해탈이를 바라봤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할머니가 주셨어요. 해탈이가 대답했습니다. 꿈에서요. 꿈에서? 네. 오늘 새벽에요. 해탈이의 눈이 맑았어요. 할머니가 이거 주시면서 그러셨어요. 뭐라고? 우리 아들 다리 찢느라 고생했다고. 해탈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좀 쉬라고. 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쉬어라. 그 말, 평생 듣고 싶었던 말.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못 들은 말. 어머니. 오 회장이 염주를 얼굴에 비볐어요. 어머니. 오열했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75년 인생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오 회장은 한탄했었어요.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잘 됐다는 말 못 들려드렸다고.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쉬어라. 아들의 성공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죽어서도 아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차 안에서 김 기사가 울었습니다. 핸들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최 비서도 울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죠. 주변 사람들도 울었어요. 모두가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자식을 지키는 어머니의 사랑. 그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해탈이가 오 회장을 끌어안았어요. 할아버지, 응,
할머니가 또 그러셨어요. 뭐라고? 우리 아들은 착한 아이라고. 해탈이가 오 회장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라고. 오 회장이 더 크게 울었어요. 착한 아이.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러주던 이름. 잊고 살았던 이름. 어머니. 오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따뜻한 빛. 마치 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오 회장은 염주를 손목에 감았어요. 낡은 염주.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염주. 이제 이게 자기 전부였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다 필요 없었어요. 이 염주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이 염주. 오 회장은 두 손을 모았어요. 어머니, 그가 기도했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살겠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어머니의 대답 같았어요. 그래, 믿는다. 우리 아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 회장은 약속을 지켰어요. 태산건설 회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전 재산 4조 원을 사회에 환원했어요. 뉴스가 떠들썩했습니다. 재계 1위 오진수 회장, 전 재산 기부, 태산대교 피해자 보상에 2조 원 투입, 역대 최대 규모 사회 환원.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진짜 다 내놓는다고? 저 나이에 무슨 배짱이야? 대단하네. 진짜. 오 회장은 검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감독 소홀 혐의였어요.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그가 검찰 앞에서 말했어요.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검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은 직접적인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 지은 다리입니다.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은 다릅니다. 결국 오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용서해도 하늘은 안 해. 그가 혼잣말했어요. 내 방식대로 속죄하겠어. 오 전무는 구속됐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횡령, 배임, 여러 혐의가 적용됐어요. 재판에서 오 전무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울었어요. 평생 속죄하겠습니다.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오 회장은 재판을 방청하지 않았어요. 대신 해탈이와 함께 절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 가도 돼요? 해탈이가 물었어요. 안 가도 돼. 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상철이는 자기 길을 가야 해. 무너진 다리는 다시 짓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추모의 다리. 그게 새 이름이었어요. 사고로 숨진 사람들을 기리는 다리. 오 회장이 직접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짓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목숨을 걸고 감독하겠습니다. 설계도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어요. 다리 한가운데 추모공원.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질 곳. 그리고 작은 불상 하나. 해탈이를 모델로 한 불상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오 회장은 더 이상 양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개량 한복, 고무신, 소박한 차림이었어요. 그는 해탈이가 있는 암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제 어르신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최 비서가 물었어요. 그냥 진수라고 불러. 오 회장이 웃었습니다. 이제 회장 아니야. 예. 하지만 사람 이름이 제일 좋은 거야. 오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부르셨거든. 암자 생활은 단순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해탈이와 함께 예불을 올렸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오 회장의 목소리가 법당에 울렸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절에서 연부를 하다니.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예불이 끝나면 공양을 했어요. 된장국, 나물, 보리밥,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맛있어요, 할아버지? 해탈이가 물었어요. 응, 맛있어. 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맛이야. 오후에는 텃밭을 가꿨습니다. 오 회장이 호미를 들었어요. 75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것, 씨앗을 심는 것.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탈이가 가르쳐 줬어요. 씨앗을 넣고 흙을 덮고 물을 주면 돼요. 오 회장이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어요. 손에 흙이 묻었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꼈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농사구나. 오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농사 지으셨구나. 여름이 왔습니다. 텃밭에 채소가 자랐어요. 고추, 토마토, 오이, 빨갛고 파랗고 초록색. 할아버지, 저기 봐요. 해탈이가 소리쳤어요. 고추가 빨갛게 익었어요. 오 회장이 고추를 바라봤습니다. 탐스러운 빨간 고추, 자기가 심은 고추, 예쁘구나. 오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 해탈이 볼처럼 예쁘구나. 해탈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제 볼이 고추처럼 빨개요? 응, 빨갛고 예뻐. 두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주말이면 손님들이 왔습니다. 김 기사가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김 기사가 인사했습니다. 옆에는 10살쯤 된 딸이 있었어요. 아빠가 맨날 얘기해요. 딸이 말했습니다. 스님 오빠가 아빠 살렸다고. 해탈이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저는 그냥 할머니 심부름한 거예요. 고마워, 오빠. 딸이 해탈이에게 사탕을 줬어요. 이거 맛있어. 먹어봐. 해탈이가 사탕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오 회장이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흐뭇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최 비서도 왔습니다. 이제는 비서가 아니었어요. 태산건설 신임 대표였습니다. 어르신,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 비서가 보고했어요. 추모의 다리 공사도 순조롭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하마. 말씀하세요. 직원들 잘 챙겨. 사람이 재산이야. 최 비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암자 마당에 낙엽이 쌓였어요. 오 회장과 해탈이가 나란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행복해요? 해탈이가 물었어요. 오 회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의 행복을 떠올렸어요. 돈을 벌었을 때, 회사가 커졌을 때, 제게 1위가 됐을 때, 그때도 행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응, 행복해. 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해. 왜요? 내가 있으니까. 오 회장이 해탈이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보내준 내가 있으니까. 해탈이가 오 회장에게 기댔습니다. 작은 머리가 늙은 어깨에 닿았어요. 저도 행복해요, 할아버지. 그래. 네. 할아버지가 제 진짜 할아버지 같아요. 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짜 할아버지.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인연으로 맺어진 할아버지와 손자. 나도. 오 회장이 말했어요. 내가 진짜 손자 같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정. 운명이 맺어준 인연. 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날렸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겨울이 왔어요. 오 회장의 어머니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오 회장은 벤츠를 타고 달리고 있었어요. 1,000억짜리 다리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암자법당, 소박한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사과 3개, 배 3개, 나물 몇 가지, 막걸리 1병.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오 회장이 직접 차린 상이었습니다. 텃밭에서 키운 나물, 손수 깎은 사과,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것들, 해탈이가 목탁을 들었어요.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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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 소리가 법당에 울렸습니다. 오 회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그가 말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해탈이를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 회장이 술을 따랐습니다. 막걸리가 잔에 찰랑거렸어요. 어머니, 그가 말했어요. 이제야 어머니 뜻을 알겠습니다.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성공은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넓게 품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법당 안으로 스며드는 바람. 향 연기가 흔들렸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무언가가 보였어요. 희미한 형상, 웃고 있는 여인, 허리가 굽은 늙은 여인. 오 회장의 어머니였습니다. 오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형상이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따뜻하게 아들을 바라보며 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 보고 싶었습니다. 형상이 손을 뻗었습니다. 오 회장의 뺨을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온기, 살아계실 때 느꼈던 어머니의 손길. 해탈이가 오 회장 옆에 섰어요. 할아버지, 응? 할머니가 뭐라고 하세요? 오 회장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향 연기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잘했다. 우리 아들. 이제 됐다. 편히 살아라. 오 회장이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형상이 점점 흐려졌어요. 향 연기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기운은 남았어요. 법당 가득 어머니의 사랑이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해탈이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웃고 계세요. 그래. 네. 이제 다리도 안 아프대요. 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다리, 평생 얼음물에 담가서 아프셨던 다리. 이제 안 아프시다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마이너스. 제사가 끝났습니다. 오 회장이 염주를 손목에 찼어요. 어머니가 깎아주신 염주. 내 아들 오진수가 새겨진 염주. 이제 이게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어요. 해탈아. 네, 할아버지. 밖에 나가자. 해 지는 거 보자. 네. 두 사람이 법당을 나섰습니다. 해질녘이었어요. 암자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노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 예쁘다. 오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예전에는 이런 거 못 봤어. 왜요? 바빠서. 돈 벌어야 해서. 오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노을 볼 시간도 없었어. 해탈이가 오 회장에게 기댔어요.
이제는 매일 볼 수 있어요. 그래, 매일 볼 수 있어. 오 회장이 해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래, 어머니 덕분이지. 두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저 멀리 새로 지어진 다리가 보였습니다. 추모의 다리, 튼튼하게, 제대로, 사람 목숨을 걸고 지은 다리. 다리 위로 불이 켜졌어요. 하나 둘, 반짝반짝, 마치 별처럼. 예쁘다. 해탈이가 말했어요. 다리에 불이 켜졌어요. 그래, 예쁘구나. 오 회장이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작년에 무너진 다리, 사람들이 죽은 다리.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추모의 다리,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다리,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다리. 어머니, 오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저 다리 보이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지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사람 목숨보다 귀한 건 없다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해탈이가 오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응? 저요. 아이가 오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커서 뭐가 될 것 같아요? 오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뭐가 되고 싶은데? 길 막아주는 스님이요. 오 회장이 멈칫했습니다. 길 막아주는 스님? 네. 해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처럼 잘못된 길 가는 사람 막아주는 스님이요. 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아이, 자기를 살린 아이, 그 아이가 평생 그 일을 하겠다고. 그래. 오 회장이 해탈이를 바라봤어요. 지그시, 사랑을 담아서,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수행이란다. 해탈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려워요? 응, 아주 어려워. 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길이 맞다고 생각하거든. 저도 그랬잖아요. 나쁜 길인 줄 모르고 달렸잖아. 해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할 거예요. 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그랬으니까요. 오 회장이 해탈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 따뜻한 체온, 어머니가 보내준 선물. 고맙다. 오 회장이 말했어요. 내가 내 손자여서 고맙다. 저도요, 할아버지. 해탈이가 오 회장을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할아버지여서 고마워요. 풍경이 울렸어요. 딸랑, 맑은 소리,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올랐어요. 하나 둘, 반짝반짝, 어머니가 계신 하늘. 오 회장이 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가 속삭였어요. 잘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별이 반짝였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믿는다. 우리 아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노을에 물들었습니다. 늙은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끈끈한 두 사람. 풍경 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딸랑, 평화로운 소리, 용서의 소리, 새로운 시작의 소리, 내레이션. 용서는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너졌던 질서는 돌아왔습니다. 욕심을 버린 자리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한 늙은이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란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품는 것이라는 걸 어머니가 평생 가르쳐 주신 것.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그날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날은 어떤 날이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인생 그날이었습니다.